안녕하세요. 200페이지 할 차례죠. 외국인 등의 부동산 등의 취득 특례입니다. 이게 2017년 1월 달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통폐합되었고, 그전에는 외국인 토지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달라진 점이, 옛날에는 외국인 토지를 취득할 때만 적용이 되었는데, 지금은 부동산 등의 취득 특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200페이지 메뉴에 1번에 상호주의라고 나와 있는데, 이 상호주의는 시험에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근데 국제관계는 모든 게 다 상호주의죠.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 부동산을 취득하면 허가받아야 된다면, 반대로 그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부동산 취득할 때 허가받게 만드는 게 상호주의입니다. 시험에 나온 적은 없고, 이번에 우리 교재가 잘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이번에 출제됐다고 표시가 되어 있죠. 이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책에 중요한 거는 다 출제 횟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2번 중요한데, 양가로 1번 계약을 원인으로 취득을 한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가 아니라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이라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60일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인지 잔금일로부터 60일인지 우리 프린터 37번 볼까요? 37번에 동그라미 2번에 있습니다. 37번에 동그라미 2번, 암기 프린터 37번에 보면 60일이 있는데 계약일로부터 60일인지 잔금일로부터 60일인지를 주의하시라고요.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신고관청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다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 말은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외국인 특례가 아니라 일반 규정에 의해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으면 또 한 번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두 번 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죠.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 말은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또 한 번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취득한 경우인데, 매매, 교환, 증여, 이 세 가지 중에서 우리나라 사람은 매매인 경우에만 6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합니다. 그럼 외국인은 당연히 매매인 경우 우리나라 사람하고 마찬가지로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겠죠? 근데 교환이나 증여 계약은 우리나라 사람은 신고하지 않는데 외국인은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매매 계약은 우리나라 사람이든 외국인이든 일반 규정에 의해서 신고했기 때문에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또 한 번 신고할 필요는 없다는 뜻이라고요. 교환, 증여 계약은 외국인만 신고하고 우리나라 사람은 신고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신고하려는 사람은 신분증명서 신고관청에 내보여야 한다. 항상 신고하는 사람의 신분증은 내보여야 되고요. 전자문서인 경우는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되겠습니다. 양가로 2번 맨 밑에 계약 이외의 원인,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계약 이외의 원인은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않습니다. 근데 외국인은 외국인 특례에 따라서 계약 이외의 원인, 상속, 경매, 환매권 횡사 이런 경우도 6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6월 이내에 신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위에 계약을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 신고 안 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우리나라 사람이 매매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그래서 이 처벌 규정도 비교를 해서 정리를 하셔야만 되겠습니다. 6월은 우리 암기 프린터 42번에 보면 42번에 5번, 6번에 있네요. 암기 프린터 42번에 5번, 6번에 보면 외국인 6월 이내에 신고해야 되는 거 있죠?
42번에 5번, 6번에 있습니다. 201페이지 양가로 3번에 부동산 등의 계속 보유 신고입니다. 지금 전부 다 신고는 부동산 등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옛날에 토지거래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제 외국인 토지법에 있을 때는 토지만 해당되는데 지금은 건물도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것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201페이지 양가로 2번에 보면 우리나라 국민이다가 외국의 시민권을 취득하면 외국인입니다. 그래서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우리나라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겠다는 신고를 해야 되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박세리 양 같은 경우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죠. 그러면 이 법상 외국인입니다. 외국에 시민권을 취득한 자는 외국인이고 외국 영주권을 취득해도 외국인이 아니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법에는 없지만. 그래서 외국인으로 201페이지 양가로 3번 국적이 변경되면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된다.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암기 42번에 동그라미 6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페이지 밑에 3번 토지 취득 허가입니다. 조금 전에 신고는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도 신고 대상이었는데 토지 취득 허가는 오직 토지만 허가 대상입니다. 건물은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외국인 등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다음의 허가구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미리 허가받아야 된다. 다만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 제외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외국인 특례가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이든 외국인이든 모두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면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 규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았다면 외국인 특례에 따라서 또 한 번 허가받을 필요는 없다. 앞에 우리 매매계약인 경우 일반 규정에 의해서 부동산거래 신고하면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또 한 번 부동산거래 신고할 필요 없다고 했죠.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또 한 번 허가받을 필요는 없다. 다음은 202페이지입니다. 202페이지. 202페이지 거기에 기업 맨 위에부터 허가받아야 되는 지역 구역인데 군문자야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군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그 다음에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이 네 군데에서는 허가받아야 됩니다. 이 네 군데라 하더라도 일반 허가구역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았다면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또 한 번 허가받을 필요는 없다라고 했어요. 군문자야 이 네 군데에서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허가 신청하면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암기 프린트 49번에 3번에 있습니다.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된다. 동그라미 3번 허가받지 않고 체결한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허가는 안 받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고는 하지 않더라도 효력은 있습니다. 단지 과태료를 받을 뿐입니다. 이 허가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허가 안 받으면 암기 프린트 55번에 19번, 20번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트 55번에 19번, 20번. 여기는 20번에 있는데요. 20번. 19번하고 비교해야 되겠죠? 일반 허가구역에서 허가 안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인데 20번에 외국인 토지 취득 특례에 의해서 외국인으로서 허가받지 않는 경우, 특례에 의해서 허가받지 않는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요. 20번에 있습니다. 그 19번하고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03페이지 신고 또는 허가 신청 후의 절차인데 제출 서류는 시험에 나오지 않고요. 제출 서류보다 204페이지 동그라미 2번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데 시험에 출제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작년에 신설됐으니까 동그라미 니은을 밑줄 치시면 외국인 등이 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 신고일 또는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우편, 모사 전송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고관청은 신고확인증 또는 허가증을 신고인에게 송부해야 된다.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아직 시험에 출제되지는 않았습니다. 작년에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양가로 5번도 작년에 신설됐습니다. 토지, 취득, 신고 등의 관리입니다. 신고관청은 신고 내용 및 허가 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1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되며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동그라미 2번 제출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을 해야 됩니다. 1월이 되겠습니다. 1월. 그래서 우리 암기 프린트 45번에 12, 13에 있습니다. 45번에 12, 13번에 있죠. 신고관청은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매 분기면 3개월이 1분기죠. 그래서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가면은 3개월 단위로 외국인 부동산 취득 현황이 나와 있어요.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이 분기별로 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되고 시도지사는 다시 제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장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물론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직접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 이게 출제될 확률이 높죠. 아직 출제되지는 않았습니다. 작년에 신설돼 가지고. 그러나 출제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외국인 부동산 취득 특례입니다. 특례. 한 문제 출제됩니다. 지금까지 드린 말씀이. 외국인 특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겠죠. 외국인만 특별히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 특례는 우리나라 사람과 마찬가지로 토지거래 허가받았으면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또 허가받을 필요 없고 우리나라 사람처럼 그냥 일반 규정에 의해서 부동산 거래 신고했으면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또 한 번 신고할 필요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신고 위반했을 때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안 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외의 원인으로 6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외국인 특례에 따라 허가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외국인 특례가 아닌 우리 조금 이제 바로 여기 205페이지 토지거래 허가 나오잖아요. 이거는 외국인 특례가 아니라 일반 허가죠.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람이든 외국인이든 모두 해당되는 거예요. 이 일반 규정에 의한 허가 위반하면 그 암기 프린트 55번에 19번에 있는 것처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걸 구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20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허가구역 지정권자는 동그라미 1번에 장관 또는 시도지사입니다. 장관 또는 시도지사인데 2번에 동그라미 기역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는 장관, 동그라미 니은 하나의 시도 안에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지정을 합니다. 다만 이게 다만이 작년에 신설됐습니다. 다만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 등에 따라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장관이 직접 지정할 수 있다. 지금은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하고 당이 다르면 정권이 서로 다르면 협조 안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장관이 직접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지자체장들은 오히려 투기가 성행해야 당선될 확률이 높거든요. 투기가 성행하면 일부 사람만 혜택을 보는데도
그분들이 오피니언 리더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장관이 직접 지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지정 지역과 기간입니다. 지정 지역은 투기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합니다. 건물 가격이 상승이 아니라 지가, 땅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죠. 건물이 아닌 토지에 대한 허가입니다. 그래서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 우려만 있어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5년 동안이 아닙니다. 5년 범위 내에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저기 킨텍스 앞에 일산에 거기도 전부 다 3년간 지정됐다가 재지정됐습니다. 전부 5년 지정한 게 아니고요. 허가구역이죠. 그런 데가 전부. 그래서 5년 동안이 아니라 5년 범위 내에서라는 말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프린트에 5년, 3년 다 정리를 해놨죠. 41번에 7번에 있네요. 암기 프린트 41번에 동그라미 7번에 있죠. 5년 동안이 아니라 5년 범위 내에서. 지정 대상 지역은 보면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이 새로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그 다음에 니은이 이게 과거에는 공법에 있었다고요. 재작년까지 2016년까지는 공법에 있었고 작년에 이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되어 있었습니다. 공법이었을 때 제가 과거 10년간 기출 문제를 분석해 보니까 이 니은이 한번 출제됐더라고요.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나 그에 따른 고시 공고로 인하여 토지 이용에 대한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 완화인데 시험에 강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행위 제한이 강화되면 땅값이 안 올라가겠죠? 그러면 굳이 지정할 필요 없겠죠. 행위 제한, 땅 가격은 집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땅값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용도, 지역, 지구, 구역에 따라서 땅값이 결정됩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이 도시지역보다 당연히 땅값이 떨어지겠죠? 그 땅은 행위 제한에 의해서 땅값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입니다. 강화가 아니고요. 양가로 3번 지정 절차를 보면 심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의사는 허가구역을 지정하려면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그 다음에 의견청취인데, 의견청취는 처음에는 의견청취 안 해도 돼요. 처음 지정할 때는. 재지정할 때는 이런 심의 전에 의견청취를 해야 됩니다. 시도의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청취를 해야 된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처음 지정하는 절차가 까다롭습니까? 재지정하는 게 까다롭습니까? 재지정이 까다롭죠? 재지정은 의견청취를 해야 된다고 심의 전에. 처음 지정할 때는 의견청취 안 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동그라미 2번 지정권자의 공고 및 통지인데 지체 없이 공고하고 니은에 보면 공고 내용을 장관은 시도지사를 거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통지하고 시도지사는 장관, 시장군수구청장이 통지한다. 통지받은 동그라미 3번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공고 내용을 허가구역을 관할하는 등기소장에게 통지해야 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7일 이상 공고하고 15일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7일, 이 숫자 시험에 출제됐으니까 7일 이상 공고, 7공주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시험에 15일 이상 공고하고 7일 이상 열람, 이렇게 공법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어요. 숫자가. 암기 프린트 39번에 15번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트 39번에 15번을 보면 7일 이상 공고 15일간 열람입니다. 그 다음에 206페이지 다시 맨 밑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효력 발생은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지금 공고를 허가구역 지정권자도 공고하고 허가권자도 공고하고 둘 다 공고했잖아요. 누가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입니까? 즉
장관이나 시도의사가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 효력 발생, 아니면 시장, 군수구청장이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 효력 발생. 답은? 지정권자죠.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양가로 5번 207페이지. 지정의 해제 또는 축소. 네. 국토교통부 장관은 또는 시도의사는 허가구역 지정권자는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거나 관계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받은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 또는 축소 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허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된 허가구역의 일부를 축소하여야 합니다. 이게 노무현 정부 때는 시험에 많이 나왔는데 그 당시는 우리나라 전국토의 25%가 허가구역이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한 1%도 안 됩니다. 허가구역이 거의 없습니다. 일본도 옛날에 허가구역이 있다가 지금 폐지됐죠. 일본도 잃어버린 30년 때문에 땅가격이 내려가니까.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허가권자 및 허가대상입니다. 28회 때 출제됐죠. 허가구역 지정권자는 장관 또는 시도지사였는데 허가권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허가대상은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소유권, 지상권에 관한 유상계약이나 예약입니다. 지상권도 유상이면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예약이기 때문에 가등기도 허가받아야 됩니다. 가등기가 해당되는 건 이것밖에 없어요. 계약서 금인이나 부동산 거래 신고나 농지 취득 자격증명 같은 경우는 가등기는 안 받죠. 근데 토지거래 허가는 가등기도 예약도 허가받으라고 했으니까 가등기도 허가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허가 기준 면적입니다. 208페이지. 박스 안에 이 기준 면적 공법 시험에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박스는 조금 이따 다시 보고, 박스 밑에 니은에 보니까 이 기준 면적의 10% 이상 300% 이하 범위에서 따로 허가구역 지정권자가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자, 그 박스 안에 있는 면적, 시험에 면적이 출제되는데 도시지역 안에서 주거지역이 있고 주상공동이 있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그 다음에 녹지지역. 사실 이게 암기할 필요는 없는데, 왜냐하면 이 10%에서 300% 범위 내에서 거의 다 따로 정해서 공부를 해놨거든요. 별로 암기할 필요는 실무적으로 보면 없는데 시험에는 출제됐어요. 가장 많이 출제됐더라고요. 과거 공법 시험에서. 그 다음에 미지정이 있고요. 그래서 암기는 해야 됩니다. 시험을 봐야 되니까 우리는. 미지정이 있고 도시지역 밖에서는 기타, 농지, 임야가 있습니다. 임야. 기준 면적이 있는데 주거 18, 180제곱미터 초과만 허가받고 상노미, 양반이 이런 거 있잖아요. 상노미 200제곱미터 초과, 066, 공업 660제곱미터 초과, 녹차 T100 이런 거 있죠. 100제곱미터 초과, 미시축구, 미간지구 90제곱미터 초과, 그 다음에 기농한, 임백천이라는 사람이 있죠. 임야는 천입니다. 임백천. 임야는 1000제곱미터 초과, 농지는 500, 기타 250 초과하는 경우에만 허가받습니다. 이 기준 면적 이하면 허가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 면적 암기해야 됩니다. 시험에 공법에서 2문제가 출제됐다고요. 이 허가구역에서. 근데 우리 중개실무에는 작년에 1문제 출제됐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에 대해서.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입니다. 토지 일부의 계약 체결입니다. 허가 면적을 산정할 때 일단의 토지 이용을 위하여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일단의 토지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일단의 토지 전체에 대한 거래로 본다. 3번. 허가구역을 지정할 당시 허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허가구역의 지정 후 해당 토지가 분할
허가 기준 면적이 이하가 된 경우에는 그 분할된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분할 후 최초의 거래에 한하여 허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자, 이게 조금 전에 읽은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거하고 두 번째 거하고 보면은 첫 번째 거는 일단의 토지 1년 이내에 예를 들면 상업지역 주거지역을 볼까요? 주거지역은 180제곱미터 초과하면 허가받아야 되는데 일단의 토지가 150제곱미터가 있고 1년 안에 또다시 그 일단의 토지 일부나 전부를 거래하는 경우에는 1번, 2번이 있으면 처음 거래할 때 허가받는다는 이야기입니까? 두 번째 거래할 때 허가받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런 경우는 처음에 읽은 거, 그 다음 두 번째 읽은 게 뭡니까? 이거는 처음에는 200제곱미터 했는데 주거지역이고 물론 200제곱미터인데 분필을 해가지고 150 하면 안 되겠네. 100이라고 해야 되겠네. 200이라고 했으니까 위에 적은 게 이런 경우 물론 위에 300이라고 했으면 150 하면 되는데 이런 경우 분필을 해가지고 200제곱미터 주거지역입니다. 모두 100제곱미터로 이렇게 분필을 해가지고 최초 거래하면 1번 거래할 때 2번 거래할 때 언제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요거는 1번이죠. 일단의 토지를 허가구역 지정을 할 때는 허가 기준 면적인데 허가구역 지정되고 나서 분필을 했다고요? 분필을 해가지고 허가 기준 면적 이하라 하더라도 이 최초 거래할 때 허가받아야 된다는 뜻이고 1번이 이거는 2번이 허가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처음에는 100제곱미터니까 허가 안 받는데 그 일단의 토지 일부 또는 전부를 1년 안에 다시 거래하는 경우는 일단의 토지 전체를 거래한 걸로 보기 때문에 200제곱미터 거래한 걸로 보기 때문에 두 번째 거래할 때는 허가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건 두 번째 읽은 거는 첫 번째 거래할 때 분필하고 나서 처음 거래할 때 허가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허가 안 받아도 된다 이 뜻이라고요. 우리 그 2번, 3번 읽은 걸 지금 2번이 위에 있는 그림이고 3번이 밑에 있는 그림이에요. 자, 그 다음에 3번 허가 신청서 제출입니다. 공동으로 제출해야 됩니다. 당사자 공동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변경허가도 역시 받아야 됩니다. 동그라미 4번 신청서를 제출받은 허가관청은 15일 이내에 법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원 처리 기간 내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행령 8조에는 15일 이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간의 입법의 굴비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15일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허가 신청 시 제출할 서류는 시험에는 잘 안 나옵니다만은 토지이용계획서, 토지취득,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210페이지를 보면은 허가 또는 불허가입니다. 양가로 5번 허가 또는 불허가는 동그라미 기역에 보면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여기는 아까 하는 그냥 15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민원 처리 기역에 보니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라고 되어 있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라고 되어 있고 또 우리 시행령에는 15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그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하거나 불허가 처분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된다. 그 다음에 선매 협의 절차가 동그라미 2번 진행 중인 경우는 위의 기간 내에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된다. 그 다음에 양가로 동그라미 2번 허가 간주 15일 이내에 허가증을 발급하거나 불허가 처분 사유의 통지가 없거나 선매 협의 사실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16일 되면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그러면 16일 되면 허가관청은 지체 없이 허가증을 발급해야 된다. 양가로 6번 국가 등에 대한 특례입니다. 국가 등은 시장군수구청장하고 협의를 하면 협의가 성립되면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그 22개 공공기관이 있네요. 이걸 뭐 다 암기할 필요는 없겠죠. 이런 공공기관은 협의를 한다는 것은 같은 동격이어야 협의를 하는 거죠. 저도 아들이 누나하고 아빠 싸우지 마세요 좀 이렇게 하더라고. 싸운다는 거 엄청나게 기분 나쁘더라고. 싸운다는 거는 동격이 돼야 싸우는 거죠.
싸우는 게 아니고 부모는 자식한테 명령하고 자식은 복종해야 되는데 요즘은 동격으로 보더라고 애들은. 그래서 싸우지 말라 이렇게 하던데 같이 싸운다는 것, 같이 협의를 한다는 건 동격이라는 얘기. 같은 격이 되니까 협의가 가능한 거예요. 그 협의가 성립되면 허가받은 걸로 본다고. 따로 허가 안 받아도 된다. 국가 공공기관인 경우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이게 허가를 아예 배제되는 거, 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 것 처음부터 뭐가 있냐면 1호가 수용, 그 다음에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등이 있습니다. 그 밑에 쭉 보면 압류부동산 공매, 그 다음에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는 3회 이상 유찰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게 21가지 있는데 이걸 다 암기할 수는 없습니다. 허가 안 받아도 되는 예외입니다. 213페이지 허가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한마디로 말하면 실수요성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주거용, 그 다음에 2번에 보니까 복지시설 또는 편익시설, 3번에 보니까 농업, 어업, 임업 하는 경우, 그 다음에 그 농업인 경우 기업 동그라미 니은에 보면 주소지로부터 30km 이내에서 거주해야 됩니다. 통작거리가 있습니다. 일반 농지법에는 통작거리, 출퇴근하면서 농사 지을 수 있는 거리 없거든요. 근데 허가구역 안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려면 주소지로부터 30km 이내에 거주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실수요성이다. 투기 목적이라고 적으면 허가가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214페이지입니다. 214페이지. 215페이지 바로 보겠습니다. 215페이지. 불허가 하여하는 경우는 투기 목적 이런 경우 실수요성이 없으면 허가를 안 내줄 수 있겠죠. 기억해 보니까 도시 군 계획이나 그 밖의 토지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에 맞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에 니은의 생태계의 보존과 주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보호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이번에 그 면적이 토지 이용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불허가해야 됩니다. 허가의 불복입니다. 이의신청입니다. 허가처분이 있는 자는, 허가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꼭 허가뿐만 아니라 불허가 또는 허가입니다. 처분에 의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허가 불허가에 대한 이의신청 1월 이내입니다. 1월 우리 암기 프린터 1월이 몇 번에 있습니까? 1월이 45번에 4, 5, 6에 있네요. 45번에 4, 5, 6이 전부 토지거래 허가와 관련되는 겁니다. 토지거래 허가와 관련해서는 30일이 아니고 거의 다 1월입니다. 1월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의신청하면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신청인에게 알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선매입니다. 양가로 2번. 선매라는 것은 먼저 사겠다는 이야기죠. 국가 공공기관이. 기억해 보니까 선매자 지정과 협의 매수인데, 허가관청은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서 국가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밖의 공공기관, 공공단체가 매수를 원하는 경우 이들 중에서 해당 토지를 매수할 자, 즉 선매자, 먼저 매수한다는 뜻이죠. 선매자를 지정하여 그 토지를 협의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선매 대상 토지를 보니까 첫 번째 공익사업용 토지, 그 다음에 B번에 보면 216페이지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입니다. 공법시험에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 X로 출제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선매 절차입니다. 선매 협의 사실 통지입니다. 선매 협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허가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려야 된다. 그 다음에 선매자 지정 통지. 허가관청은 협의 매수 대상 토지에 대해서 토지거래 계약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선매자를 지정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야 된다. 디귿
선매협의-통지, 선매자로 지정된 자는 그 지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매수가격 등 선매 조건을 게재한 서면을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여 선매협의를 시작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선매협의 완료와 협의조서 제출 모두 1개월 이내, 선매협의 완료도 1개월 이내, 선매협의 완료 조서 제출도 1개월 이내입니다. 선매가격은 동그라미 4번 감정가격입니다. 감정가격. 그 다음에 선매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한다. X입니다. 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을 하여 통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불허가 처분에 대한 매수 청구입니다. 217페이지 메뉴에 역시 우리 책이 중요한 거는 다 색칠을 다르게 해놨잖아요. 파란색. 1개월 이내에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1개월 이내에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 매수 가격은 공시지가인데요. 동그라미 2번 다만 허가신청서에 기재된 금액이 공시지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낮은 가격입니다. 앞에 선매 가격은 감정가격이었습니다. 감정가격도 당연히 토지거래 허가신청서에 기재된 금액이 더 낮으면 그 낮은 금액으로 매수합니다. 그 밑에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이게 216페이지 맨 밑에 있는 디귿에 있는 공공기관하고 똑같아요. 즉 선매하는 사람이나 불허가 처분을 받았을 때 매수하는 사람이나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국가 공공기관. 그 다음에 사용 의무, 토지 사용 의무입니다. 5년 범위 내에서 그 의무기간을 정할 수 있는데 218페이지 주거용 2년 기역, 그 다음에 리언의 복지시설, 편익시설 2년이고요. 그 다음에 디귿 농업, 리얼 축산업, 임업, 어업 전부 2년 동안이고요. 그 다음에 미음의 4년은 사업용 토지, 사업이라고 나오죠. 사업이 있으니까 4년이다. 사업용 토지 4년. 그 다음에 대체토지, 비업, 대체토지 취득 수용돼가지고 대체토지 취득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런 경우 2년, 시옷, 현상보존 5년입니다. 그 밖에 5년입니다. 의무기간 동안 사용해야 됩니다. 이것도 공법시험에 많이 출제됐습니다. 옛날에는 축사, 잠실재배사 이런 게 3년이었는데 지금은 다 2년이죠. 여기 적혀있는 게 2년, 4년, 5년이잖아요. 세 가지. 4년이 사업용 토지, 현상보존 5년이고 지금 2년짜리가 많았죠. 임업, 축산업, 농업, 주거용, 복리시설, 대체토지 취득 전부 2년이었어요. 2년, 4년, 5년 이 숫자 공법시험에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지금 과거 데이터가 별로 없다고요. 지금 작년에 처음 출제됐다고요. 그래서 한 문제밖에 없고 이게 전부 공법에 옛날에 나왔던 걸 말하는 거예요. 공법에 있다가 작년 1월 달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통폐합됐다고요. 자, 그 다음에 219페이지 양가로 2번 이용조사인데 허가관청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지를 조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보면 허가관청은 매년 1회 이상 허가받은 대로 이용하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입니다. 맨 밑에 이행강제금 28회 때 나왔다고 돼 있죠.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한 번만 내고 끝이 아니라 이행할 때까지 계속 내야 됩니다. 그래서 3개월 이상 기간을 정해서 이행명령을 해야 됩니다. 3개월 맨 밑에. 그 다음에 220페이지 양가로 2번 이행강제금 부과를 보니까 동그라미 기획에 토지 취득 가격의 100분의 10을 갖다가 1년에 한 번씩 부과합니다. 1년에 한 번씩. 그 동그라미 니은에 보면 100분의 10인데 공법시험은 이것까지도 나왔어요. 100분의 10인데 대통령령에 보면 구체적 기준이 지금은 법에는 100분의 10인데 대통령령의 구체적 기준은 동그라미 A번에 보면은 방치하면 100분의 10이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B번에 보면 임대를 하는 경우 100분의 7, 동그라미 C번에는 변경을 하는 경우 이용 목적을 변경하면 100분의 5, D번에 보면 기타 100분의 7입니다. 대통령령의 구체적 기준은 법률에는 100분의 10이고요.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는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한 번씩 부과합니다. 1년에 한 번씩. 건축법은 1년에 2회 범위 내에서 부과하죠. 1년에 한 번씩 부과합니다. 그 니은에 보면 221페이지 계고해야 된다.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알리는 걸 계고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C5에 동그라미 B번에 보면 이행강제금 이의제기는 30일 이내 이의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직가조사 동향조사인데 221페이지 동그라미 2번에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연 1회 이상 전국의 집가 변동률을 조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22페이지에 보면은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시도지사가 첫 번째 기역에 개황조사를 하는데 분기별로 1회 이상 개괄적으로 실시하는 조사를 개황조사라고 하고요. 지역별 조사는 니은에 보면 매월 1회 이상 하는 조사가 지역별 조사고요. 디귿의 특별 집중조사는 지역별 조사를 실시한 결과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개연성이 특히 높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 집가 동향 및 토지거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그 다음에 8번 그 외 기타인데 1번에 보면 인허가 의제인데 동그라미 A번 토지거래 허가받으면 농지 취득자격증명 받은 것으로 보고요. 동그라미 2번 허가받으면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금인받은 것으로 봅니다. 양가로 2번에 맨 밑에 보면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허가 취소,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이나 명령을 할 수 있다. 양가로 4번 이런 취소를 하려면 허가 취소를 하려면 청문해야 된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도 자격 취소, 그 다음에 등록 취소, 지정 취소, 취소 3개를 청문을 실시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대해서 책에 있는 내용을 개략적으로 파악을 해봤는데 다시 한번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허가구역 지정 절차,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책에서 다 봤는데 투기가 성행하고 있는 경우 또는 집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허가구역을 지정합니다. 지정하기 전에 뭘 해야 된다고 했어요?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했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허가구역을 지정합니다. 허가구역,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5년 범위 내에서 지정합니다. 5년 동안이 아니라 5년 범위 내에서 허가구역을 지정하고 지정권자는 누구라고 했어요? 지정권자는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을 하는데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는 장관, 하나의 시도 안에 있는 경우는 시도지사, 하나의 시도 안에 있어도 국가가 개발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는 장관이 직접 지정할 수도 있다. 근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재지정의 경우에는 의견 청취를 해야 된다. 재지정만 의견 청취를 해야 된다. 장관이 재지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의견 청취를 해야 되고 시도지사가 재지정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 청취를 해야 된다. 처음 지정할 때는 의견 청취할 필요 없다라고 했습니다. 예,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고합니다. 공고. 7일, 지체 없이 공고를 합니다. 공고하고 나면은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5일 후 효력 발생.
시도의사가 지정하는 경우에도 역시 공고하고 나면 5일 후에 지정권자가 서로 다를 수 있는데 5일 후에 효력 발생합니다.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지정권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공고한 사실을 통지를 해야 됩니다. 장관의 경우 통지를 해야 되는데, 장관은 시도지사를 거쳐서 허가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지를 합니다. 그러면 통지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또다시 지체 없이 5일 이상이 아니고 7일 이상 공고하고 7일 이상 공고하고 15일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15일간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고요. 아까 이야기했죠? 지정권자가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공고를 두 번 해요. 여기도 공고하고 여기도 공고하고. 그 처음에 지정권자가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 다음에 지체 없이 등기소장에게 통지합니다. 등기소장에게. 왜 등기소장이 통지하겠어요? 등기할 때 허가구역 안에서는 허가증이 있어야 등기가 가능하죠? 허가증이 없으면 각하사유입니다. 절대적 각하사유.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증이 없으면 아예 기각이 아니라 각하라는 건 심사 대상이 아닌 거죠? 등기법에 절대적 각하사유 이런 거 있잖아요. 등기 관할 위반, 등기할 물건이 아닌 경우. 그래서 각하사유이기 때문에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지체 없이 등기소장에게 통지를 합니다. 그럼 시도지사는 역시 지정을 하고 나면은 장관한테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도 통지를 하고, 국토부 장관에게 하고, 그 다음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지를 합니다. 그럼 역시 통지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역시 7일 이상 공고하고 15일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역시 지체 없이 등기소장에게 통지를 해야 됩니다. 허가구역 지정 절차입니다. 그래서 재지정하는 게 더 까다롭다고 했어요. 재지정의 경우에는 의견 청취를 해야 된다. 지금 책에 다 봤던 거예요. 그 다음에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봤고요. 그 다음에 허가 절차를 보겠습니다. 허가 절차.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봤고요. 허가 절차는 책에 조금 전에 다 읽어봤던 거예요. 거래 당사자가 허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허가 신청을 하면은 허가 신청 어디다 하겠어요? 허가구역 지정권자는 장관 또는 시도의사인데 허가권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죠. 허가관청이 시장, 군수, 구청장이에요. 허가관청. 우리 허가관청, 신고관청, 등록관청, 소관청 모두 다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 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구청장이죠. 지금 부천시 소사구, 원미구 이런 게 있었는데 부천시는 구가 폐지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구가 폐지되고 대동제라고 해서 큰 행복센터인가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10개 동씩 이렇게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허가관청이 부천의 경우는 이제 부천시장이에요. 소사구청장 이런 게 없어져가지고. 파주도 행복센터 이런 거 있어요. 주민센터, 행복센터, 동사무소 이게 부르는 이름이 다 다르더라고요. 조금씩 지역별로. 자, 어쨌든 거래 당사자가 소유권, 지상권에 관한 유상계약이나 지상권에 관한 유상계약, 예약, 가등기도 허가받아야 되는데 유상이면 소유권, 지상권에 대한 유상계약이나 예약인 경우 일정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만 허가받는다 했죠.
주거 18, 주거 180제곱미터 이거 숫자는 암기해야 되는데 일정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일정 기준 면적 이하이면 허가 받을 필요 없습니다. 허가 신청을 하면 법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원 처리 기간 내에 시행령에는 15일 이내 이렇게 돼 있어요. 15일 이내에 허가를 하거나 허가증을 교부하거나 또는 불허가 처분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됩니다. 또는 세 번째는 뭐가 있어요? 선매 협의 사실. 선매 협의, 선매라는 건 뭐예요? 먼저 사겠다 이 말이죠. 일반 개인들 간의 거래에 앞서서 국가 공공기관이 공익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등은 먼저 살 수 있는 그 우선 협상 대상자라고 하나요?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은행에서 뭐 이런 거 매각하는 거, 대우 매각하는데 우선 협상 대상자로 어떤 게 선정됐다 이런 말 나오죠. 그런 것처럼 먼저 이게 협상 대상자에 먼저 협의를 하는 거지 무조건 선매에 응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토지 소유자는 불응해도 돼요. 다만 어쨌든 국가 공공기관에게 먼저 살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 말이에요. 이 셋 중에 하나를 해야 되지.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16일 되면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허가증 받아서 거래하면 된다고요. 지금 좀 전에 책에 다 읽었던 내용이죠. 읽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불허가 처분 사유 통지 받으면은 이 신청 1월 이내에 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월 이내에 매수 청구할 수 있다. 매수 청구. 매수 청구권이지 이게 형성권이 아니에요. 그래서 청구해도 거부할 당할 수도 있죠. 나는 매수 못 해주겠다 할 수 있다고. 시장 군수구청장 허가관청에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이때 매수 가격이 무슨 가격이라고 했어요? 감정가격, 공시지가. 답이 공시지가라고 했죠. 공시지가가 일반적으로 공시지가란 전국에 50만 필지 표준지에 대한 공시지가고요. 그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지가는 고시를 하죠. 개별 공시지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는 거고요. 그 공시지가가 일반적으로 시세보다 더 낮잖아요. 그 지금 불허가 처분을 받아가지고 지금 뭐예요? 매도인이 급하니까 팔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싼 가격으로 공시지가로 매수를 한다고요. 그 다음에 허가증을 받으면 이제 의무기간 동안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의무기간이 주거, 임업, 축산업, 농업, 대체토지취득, 복리시설, 편의시설 2년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사업용 토지 4년, 현상보존 5년 동안 사용해야 돼. 사용 안 하면 이행명령을 한다고. 이행명령은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가지고 이행명령을 한다고. 이행하라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라 이 말이죠. 이행명령을 하는데도 사용 안 하면 그때는 이행강제금 부과합니다. 이행명령 안 따르는 경우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이행강제금은 얼마라고 했어요? 1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 일단 10%만 하세요. 또 대통령령 보면 또 구체적으로 10%, 7%, 5% 있었잖아요. 10% 범위 내에서 1년에 한 번, 연 1회 이행강제금을, 그러면 현상보존이면 5년 동안 부과하겠죠? 1년에 10%씩 계속해서 이행할 때까지 부과를 한다. 그 다음에 선매 절차를 보겠습니다. 이 선매 협의 통지인데 선매 절차를 보면 허가 신청, 만약에 이게 허가 신청이 있으면 며칠 이내에 15일 이내에 선매 협의
대상 토지라는 걸 통지해야 됩니다. 15일 이내에 허가하거나 불허가하거나 선매협의 사실 통지 셋 중에 하나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15일 이내에 선매협의 사실 통지를 해야 된다고요. 허가 신청인에게 허가도 안 내주고 불허가 처분도 안 하고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16일 되면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5일 내에 선매협의 대상 토지라는 것을 통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허가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선매자를 이제 지정해가지고 통지를 해야 됩니다.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당연히 선매자로 지정된 사람은 또 저희가 지정된 거 통지해주겠죠. 알려주겠죠. 선매자 지정 통지를 받고 나면 며칠 이내에 선매협의를 시작해야 된다 했어요. 네, 15일 이내에 선매협의를 시작해야 됩니다. 착수해야 됩니다. 그러면 선매자 지정받고 나서 1월 이내에 선매협의를 완료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선매협의 완료 조서 제출도 1개월 이내에 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선매협의 완료 조서 제출이 30일이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있을 때에는. 제가 건의를 했어요. 이게 완료는 1개월 안에 하라고 해놓고 제출은 30일 이내에 제출을 하라고 하면 31일까지 있으면 제출할 수가 없잖아요. 모순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두 1월입니다. 1월 이내에 선매협의 완료조서를 제출해야 된다. 선매 가격은 무슨 가격이라고 했어요? 공시지가 감정가격. 답은 감정가격이다. 감정가격이 비싸겠어요? 공시지가가 비싸겠어요? 감정가격이라는 것은 시세나 마찬가지예요. 감정평가사 왔을 때 좀 더 높게 평가해 주세요 하면 높게 해줍니다. 원래 우리 부동산 학개론에서는 이게 3방식 6방법 이런 거 있는데 현업에서는 그 감정평가사들이 그냥 중개사무소 전화해보고 원래대로만 최소한 3군데는 전화해보고 그걸 평균해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감정하려면. 근데 어떤 경우는 귀찮으면 그냥 한 군데만 전화해보고 대충 시세 얼마입니까 물어보고 그냥 평가해버리고. 경매 넘어가는 물건들 감정가격을 보면 1억, 1억 2천, 1,000만 원 단위로 되어 있어요. 그는 거래사례 비교법이라고 봐야 되겠죠? 대충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물어보고 평가했다는 이야기예요. 선매 가격이 옛날에 공시지가였는데 감정가격으로 바뀌었어요. 시세대로 높은 가격으로 사겠다고 해야 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선매 가격이 감정가격이라는 게 중요해요. 지금 토지거래 허가에서는 이게 큰 흐름 3개 이게 중요해요. 이것만 알고 세부적으로 이제 허가받아야 되는 기준 면적 이런 거 암기하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해야 되는 의무기간 암기하고 이런 것만 좀 보충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226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